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닥터진호의 병원 탈출 진행을 맡고 있는 의사 이진호입니다. 오늘은요, 재밌는 주제를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 요즘에 구충제 때문에 말기암이 치료된다는 것 때문에, 강아지 구충제 때문에 굉장히 관심도 많고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요. 오늘은 구충제를 다룰 건 아니고 신기하게 항생제를 먹으면 자가면역 질환, 통증, 불면증이 깜짝같이 사라지는 그런 잠복된 감염에 대한 사례들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치료 방법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기생충 말고도 균이나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난치병을 유발시키고 그게 이제 몸을 악화시키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리코박터나 HPV 바이러스 말고도 다른 균들도 되게 많은데 잘 모르고 계신 것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게 실제 감염이 있고 잘 맞는 치료에 잘 반응하는 분들은 정말 인생 내내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몇십 년을 괴롭히던 병마에서 단숨에 벗어나게 되는 거를 목격한 케이스가 꽤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기대를 가지시고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봐주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류마티스, 섬유근육통, 만성피로, 하시모토 그레이브즈 자가면역 질환들, 그 외에 뭐 쇼그렌 이런 각종 자가면역 질환들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 영상에 큰 수혜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어떻게 시작된 거냐면은 어떤 분이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하시모토 갑상선염 저하증을 확진받고 신지로이드를 먹다가 신지로이드 용량은 줄었는데 염증 수치가 측정 불가한 4천 이상으로 계속 나와서 그리고 혹도 많고 그래서 걱정이 된다. 아무리 해도 염증 수치가 떨어질 생각을 안 한다. 사실은 염증 수치를 떨어뜨리는 거는 신지로이드를 먹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식단과 영양소와 뭐 해독과 이런 기능학에서는 그런 것들을 이제 치료를 하는데요. 기능학적인 치료를 하는데도 잘 안 떨어진 경우는 핵심적인 그걸 발병하는 잠복균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치료하면 깜짝같이 사라지거든요. 이분은 그래서 그게 걱정이 되셔가지고 염증 수치가 안 내려오니까 이거에 대한 걱정을 올려주셨어요. 젊은 나이에 병원에 갈 때마다 너무 기운이 빠지고 그렇다고, 그리고 좋은 영상 보고 계시고 요오드도 복용해 보시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요오드는 모든 균에 대해서 살균 효과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영양소예요. 그래서 피부에 바르면 특정 세균을 한 12초 만에 90% 이상 없애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오드를 먹으면은 여러 가지 잠복 감염들이 많이 완화되는데요. 그 잠복 감염으로 일으키는 만성 피로, 자가 면역, 통증, 불면증, 뭐 류마티스, 쇼그렌 증후군 이런 것들이 많이 가라앉을 수 있는데, 그래서 요오드 먹고 이제 통증이 좀 가라앉았다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사실은 요오드로 박멸이 완전히 안 되는 그런 균 같은 경우에는 짧게 항생제를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검사 항목을 하나 올렸는데 여기 자 보면은 마이코플라즈마 안티바디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코플라즈마라는 균이 있어요. 이게 이제 gram 은성균이라고 해서 어떤 균의 한 종류인데 이것이 몸에 잠복돼서 감염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잠복돼서 감염돼 있으면 각종 병들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들이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만성피로, 자가면역, 섬유근육통, 하시모토, 각종 자가면역, 쇼그렌 증후군 이런 것들이거든요. 노동도 안 했는데 전신이 아프고 막 손이 관절이 아프고 뭐 이런 것들이죠. 제가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사례를 하나 가져오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치료하고 계신 분 중에 한 분의 사례를 가져왔어요. 자, 이분을 검사를 해보니까 제가 자가면역이 있는 분들은 초진에 검사를 할 때 이 검사를 간혹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보면 마이코플라즈마 안티바디의 항체가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160이 나왔는데 160, 그 다음에 320 이 정도로 높게 나오는 분들은 이 치료를 해보시면 드라마틱한 반응을 보이시는 분이 계십니다. 뒤에 어느 정도의 반응률을 보이는지도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자, 이분의 그 자가면역 수치를 한번 볼게요. TPO 안티바디, 타이로글로불린 안티바디 이렇게 해서 그 자가면역 수치가 있어요. 이거는 자가면역 항체예요. 하시모토 갑상선 자가면역 항체인데 이름까지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 잘 보시면 제일 중요한 건 TPO 항체거든요. TPO 항체. 이게 하시모토의 메인 항체인데 처음에 2017년 12월 18일 날 검사했을 때는 무려 1376이셨어요. 어마어마한 수치죠. 근데 이분이 균이 있다는 걸 제가 알고 균 치료를 하고 나서 2019년 7월 달에 검사한 걸 보면 277입니다. 얼추 계산하면은 50분의 1의 염증이 줄은 거죠. 그러니까 갑상선을 공격하는 자가면역 항체가
50분의 1이 준 거죠. 이것과 동시에 그분은 통증과 피로감, 삶의 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활동적으로 지금 사회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보면은 균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많이 넘었던 항체 수치가 불과 한 4개월, 5개월 후에 재니까 반으로 5,400, 그 다음에 4,900, 그리고 결정적으로 균이 거의 소실된 단계가 되니까 245, 막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거죠. 항체를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떨어뜨리는 요인이 기능학에서는 독소도 있고 영양 결핍도 있고 장 누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균도 한몫한다는 거. 그래서 기능학이 꼭 항생제를 안 쓰는 건 아니고 필요할 땐 씁니다. 이런 잠복 감염이 있는 경우에는. 자, 그래서 제가 치료법도 올려드릴게요. 치료법도 제가 예전에 정리해 놓은 건데, 이렇게 검사를 해서 이런 항체가 높게 나온 분들, 항체가 나온다는 얘기는 몸에 균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여드름에 많이 쓰는 미노사이클린, 그 다음에 지스로맥스 이런 것을 한 1, 2주 씁니다. 1, 2주. 그 상태를 보면서 쓰셔야 돼요. 1, 2주를 경구로 복용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여러 가지 각종 헬리코박터에도 쓰고 여드름에도 쓰는 독시사이클린 같은 항생제 이거를 주사로 맞습니다. 주사로. 그리고 클린다마이신도 닌거로 맞습니다. 사실은 이거를 이제 제대로 치료하려고 하면 이 프로토콜 자체가 5일 동안 닌거를 갖다가 하루에 2번을 맞으라고 돼 있는데 그렇게 맞긴 사실 쉽지가 않아요. 매일 오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에 한 번, 안 되면 2주에 한 번이라도 오실 때마다 주사를 놔드리면 복용한 약과 같이 하면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거를 실제로 감염이 확진된 경우에는 이게 항체가 나오는 경우에는 아픈 부에다 직접 주사를 하기도 해요. 물론 전신 염증을 가라앉히는 게 더 중요하지만 무릎에다가 클린다마이신 같은 거를 주사하기도 해요. 클린다마이신은 상품명으로 훌그램주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주사를 하면 통증이 많이 가라앉습니다. 그러니까 자가 면역은 마이코플라즈마가 이 균이 있는데 잠복되어 있는데 몸에서 마이코플라즈마와 비슷하게 생긴 자신의 몸의 한 조직을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다발적으로 공격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게 계속 자가면을 일으키는데 그게 갑상선이 되면 하시모토, 관절을 공격하면 류마티스, 근육을 공격하면 섬유근육통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균이 있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피로가 유발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드는 병들이 아까 얘기했던 만성피로, 섬유근육통, 류마티스 그 외에 각종 쇼그렌, 루푸스 이런 자가면 질환이 잘 됐습니다. 근데 이제 주의할 거는 약간 명현 반응 같은 것도 올 수 있어요. 헥사이머 리액션이라 그래서 몸에서 항생제를 통해서 부서진 세균들의 잔해가 빨리 제거가 안 될 때, 그럴 때 이제 몸살, 열, 불쾌함 같은 게 올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치료되는 과정이라는 거, 그런 거를 이해하시면 되고요. 매독이 있을 때도 우리가 페니실린 같은 거 주사하면 이런 반응이 옵니다. 그게 이제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균이 사라지면서 이런 반응이 올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초기에 그런 반응이 와도 놀라지 마시고 그냥 참조를 하시고. 그래서 균들의 잔해가 잘 빠져나가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럴 때는 빨리 해독을 도와주는 영양주사, 마이어스 칵테일, B군, 글루타치온이라든지 아세틸시스테인이라든지 그다음에 비타민 C, 마그네슘 다 좋죠. 이런 것들을 해주고 그다음에 해독을 잘 될 수 있는 물 같은 거를 많이 먹는다든지 레몬수를 많이 먹는다든지 변으로 빨리 배출될 수 있게 하는 위장 효소제, 유산균들 이런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종류로 반응이 나오는지 이제 알아봤는데요. 실제로 검사를 해보면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섬유근육통을 가진 사람 중에서 거의 한 54%가 이 마이코플라즈마 균이 있고 만성 피로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분들, 다른 걸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분들 중에서 한 52%가 이 균을 가지고 있고 건강한 사람들도 한 15%에서 균을 가지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외국에 제가 책에서 발췌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번쯤 검사해 보는 것도 좋고요. 내가 다른 거를 다 하는데도 이상하게 피로가 안 풀리거나 염증이 자꾸 간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가면역 때문에 스테로이드제나 면역 억제제 이런 거를 먹게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하기 이전에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면 좋죠. 왜냐하면은 균이 일으키는 염증이나 통증에 있어서 면역 억제제를 먹게 되거나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먹게 되면 면역이 떨어지니까 사실은 균들은 더 증식할 수가 있는 거니까 이 낫지 않는 질병의 사이클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헬리코박터 균이 있는 분을 1차 제균, 2차 제균 항생제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제가 이걸 하고 나니까 몸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게 헬리코박터가 없어져서 위산 분비가 잘 되고 위에서 영양소 흡수를 잘 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이런 분들이 이런 잠복된 감염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 감염된 균이 없어져서 몸이 좋아지는 사례도 사실은 그걸 의심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경우가 꽤 됩니다. 근데 헬리코박터 검사하고 재균하러 갔는데, 사실 이런 검사를 하게 되면 환자분들이 이해도 잘 못하고 왜 하는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설명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에서 치료를 할 수는 있지만 검사와 치료가 잘 안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검사를 못 받는 분들이 사실 거의 허다하죠.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모르겠어요. 많은 선생님들의 강의 중에서도 이 내용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치료하시는 선생님을 사실 제가 누가 하신다는 걸 뵌 적은 없어요. 물론 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걸 잘 참조하셔가지고, 아, 이게 나에게 뭔가 솔루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이 부분을 한번 검사하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마이코플라즈마의 잠복 감염에 의한 섬유근육통, 자가면역, 류마티스 이런 병과 만성 피로를 쉽게 균 박멸로 치료하는 또 다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은 이 박테리아 말고도 바이러스 때문에 일어나는 자가면역이라든지 류마티스, 하시모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앱텐바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있는데, CMV 바이러스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보면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많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정보를 많이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들 안녕.